그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요. 늘 논란이 있는 이 합의의 법적 성격은 어떠지요? 그러니까 국제법상 또 우리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지요. 네, 정치적 합의입니다. 예,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 이제 2011년 8월 31일에 헌법재판소의 유명한 판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간 분쟁을 65년에 청구권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있는데요. 여기서 청구권 협정 제3조의 절차라는 것은 그 제1항에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 절차 등을 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안부 합의, 2015년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해서 한일 간의 이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신가요? 예, 그 청구권 협정의 그 해석과 관련해서는 특히 3조와 해석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이미 드렸을 텐데요. 제가 어제쯤 한번 예.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미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좀 그 1년 반 동안 뭐 하셨나요? 이 정부 출범한 다음에? 지금 저 위안부 문제가 여러 가지 그 태스크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예. 허락하시면 법률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국제법률국장이시죠? 예, 국제법률국장 배종훈. 예, 배종훈 국장님이시고요. 이 해석상에 한일 간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의미는 한국은 이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일본은 해결이 되었다는 그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을 아니, 우리 입장을 묻는 겁니다. 뭐 일본 입장이야 제가 물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 입장은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언급을 했고 바로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초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무슨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해서 조금 헷갈립니다만은 적어도 현재의 외교부 입장은 극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제법률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조금 있다가 함께 장관께서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장관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일본 정부, 2015년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이 합의조차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성노예와 강제연행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여성차별철폐조약 정부 보고심사에서 일본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의 입장이 있었죠.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원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강제연행이 유포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의한 것인데 이 증언을 사실처럼 보도했던 아사히 신문도 사실관계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 숫자가 20만 명인 것도 근거가 없고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이 한 곳에도 안 들어갔듯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개인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하여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왔다.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피해자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TF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이 사안의 중대성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입장문에는
2015년 양국 정부 간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이 외교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아마 외교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러니까요, 2011년 판결과 또 이 대통령의 지시, 정부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외교부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거나 아니면 중재 절차를 통해서라도 위안부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외교부는 우선 그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피해자들 분과의 그 면담을 아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의 입장을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제가 질문은, 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어요. 외교 이야기를 대통령이 명시하셨습니다. 국내 조치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해야 되겠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지만 도대체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또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입니까? 네,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또 우리가 피해자 중심의 그 우리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아까 그 12월 28일자 합의에 대해서 그 3조 1항에 따른 외교 경로를 통한 해결이었냐의 여부조차도 지금 결정 못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뭘 하셨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 시간이 지났나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최근 지난달 뉴욕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말씀은 일본에게 더 이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 최근 입장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12월 28일자 입장문에서 밝히신 입장, 즉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입장과 저는 180도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최근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2011년 판결에도 정면으로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또 이것이 분명히 역사를 직시하면서 그 미래지향적 그 양국 관계를 갖고 가야 하지만은 또 이게 이 문제가 아니, 제가 그 외교적으로 말씀 듣고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외교적으로 예.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작년 말씀은 국민과 함께라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하신 것과 이제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어떻게 이것이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나요? 네,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제 시간도 끝났는데요. 이 문제는 여기서요.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 제 질문 잘 보시고요.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한일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도 그 문제에 무슨 민감성이나 중요성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분명히 정리하셔서 다음 질문에 제가 제 시간 때 이거 읽어보고 신문에 난다.